자, 우리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회계학 마무리 강의입니다. 자, 가서 정리해 봅시다. 저희 이 책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내용 정리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전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기출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계리사 시험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거부터 시작해서 1차 시험 나왔던 첫 연도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89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강의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하는 문제는 돌아가서 풀어드릴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서브노트처럼 내용 정리를 쭉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9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재고자산이 시작되는데 가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가보시죠. 자, 1번 문제는 주제가 원가 배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챕터에 주제를 번호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점수를 잘 맞는 방법은 이 문제가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 링크를 시키면 참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연히 이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1차 시험 끝나면 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고득점 할 이유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투입해서 고득점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 재고고 원가 배분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거예요. 참고로 원가 배분은 이게 이제 작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거예요. 이 매입이라는 건 이번에 더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팔 수 있는 재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고라는 건 항상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판매 가능 재고 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항상 같대요. 오른쪽과 같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팔린 것들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기말 재고 원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판매된 것과 미판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얘 주고 얘를 주고 얘랑 얘를 나눠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금액을 오른쪽에 X와 Y로 쪼개봐라. 그런 취지에서 원가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하나 적어줘요. 현금 등. 왜냐하면 사올 때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등에는 매입 채무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거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표에 있어요. 얼마예요? 200원이죠. 여기 기초라고 돼 있는 거. 20개가 넘어왔고 전년도로부터 하나당 10원 주고 사온 거고 그리고 전체로는 200원이다. 요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온 것들이죠.
또는 판 것도 있고. 자, 사온 것들 보세요. 사온 거 두 개 있죠. 2월 3일 있고 7월 3일 있잖아요. 알겠죠? 이거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근데 다 더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 근거가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계속기록법 이렇게 있으면 그 건 바이 건으로 더했다가 평균하고 건 바이 건으로 평균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온 거 다 더하면 돼요. 응? 그래서 1년 동안 사온 거 더해요. 그러면 2월 3일 게 얼마예요? 800원이고 그 다음에 7월 3일은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단서에 따라서 다 더하면 2,000원이죠. 그걸 여기다 넣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이 회계처리 상에서 우변이 2,200원으로 픽스가 되는 거죠. 이 2,200원이 아까 제가 저기다가 등식을 썼던 왼쪽 변의 합이에요.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의 합은 2,200이다. 그럼 이걸 오른쪽에서 판매분 원가와 미판매분 원가로 쪼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팔린 걸 우리가 아까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라고 했고 남아있는 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대신 요놈은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니까 말이라고 구분해 줄게요. 응?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요 200원 속에는 10원이 숨어 있어요. 20개 곱하기 10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00원 속에는 20원이랑 30원이 숨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상품이 언제 사오느냐에 따라서 구매한 하나당 원가는 다르죠.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구매한 시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팔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해가지고 평균된 단가로 팔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 말 따라오셨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는데 표 바로 밑에 평균법 이런 말 보이시죠? 응? 그래서 이게 단서예요. 그래서 평균법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해요. 여기 안에 10원이랑 20,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200원 나오죠. 그거 나누기 수량하시면 돼요. 응? 그럼 수량은 몇 개 있어요? 20개랑 40개랑 40개니까 100개죠. 그럼 하나당 얼마 나옵니까? 22.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나누기 100개를 하니까 22가 나오네요. 됐죠? 그럼 이제 22원 결정했으면 수량만 체크하면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냥 팔린 거 몇 개 있어요? 80개고 남아있는 건 20개. 그렇죠? 그래서 80개에 22원 곱하면 매출원가가 될 거고 남아있는 20개에 22원 곱하면 기말재고가 될 거예요. 동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80개 곱하기 22는 하면 1760이 여기 나오겠네요. 네, 1760의 계산 근거는 80개 곱하기 22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 곱하기 22 하면 440원은 여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매출원가 1760원이라는 건 재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자산이 아니죠. 갖고 있었던 자산을 팔아버린 거니까 비용으로 가서 꽂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응? 그 다음에 비용만 있겠어요. 팔았으니까 받은 돈도 있겠어요. 받은 돈이 매출이죠. 그래서 매출은 거기 곱하면 돼요. 바로 나와 있네. 거기 5월 8일 어버이날 가보시면 2,500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9월 9일 날 30개 곱하기 60원 해가지고 매출이 1,800원 있었어요. 요거 두 개 다 더하시면 4,300원 나옵니까? 네, 그래서 매출이 4,300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매출은 4,300원이고 이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 매출 원가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1,760원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4,300원에서 1,760원을 빼보면 결국 매출 총이익은 2,540원이지롱. 이렇게 정답 찾는 거예요. 할만하죠? 3번. 아이고 3번이 아니구나. 4번이요? 자, 동일한 89페이지의 4번입니다. 4번.
자, 요 4번의 주제는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원가 배분 1번에서 배웠던 저 주제의 확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1번은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로만 쪼개졌죠. 2번은 매출원가도 있고 감모 손실도 있고 평가 손실도 있고 기말 재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배우셨던 것보다 두 개가 더 나오죠. 그래서 개념을 좀 더 넓힌다라고 해서 확장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기출이 되면 원가 배분의 확장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로직화 시켜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장되는 사유는 감모 그리고 적합법 이런 주제 때문에 확장되는 거다. 가봅시다. 자, 한국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과 관련해서 계속기록법 채택하고 있다. 계속기록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와 관련된 2000년도의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넘겨보세요. 표가 있어요. 이거 기출 문제인데요. 보기가 5개인 거 보니까 우리 시험 기출은 아니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관세사 기출일 거예요. 이 교수님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계속기록법인데 매입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죠.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 자, 표 보시면 영년도 기초재고가 100개가 있고 300원이 있어서 3만 원이 원가고요. 그리고 영년도에 단기에 매입한 게 200개인데 그놈은 6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영년도에 기말 재고가 150개 있고 4만 5천 원이요. 계산 다 해놓으셨네. 그리고 앞에 있는 1번보다 훨씬 더 심플한 이유는 언제 사오는지 상관없이 계속 300원이죠. 그러니까 평균법이니 선입선출법이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0원인 거예요. 자, 뭘 묻고자 하냐. 한국의 2000년도 말 재고자산을 실사를 한번 해보니까 재고자산이 15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30개가 모자란대요. 이게 감모예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해본 게 120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30개가 모자랐대요. 또한 한국은 그 남아있는 재고의 값어치가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대요. 요구사항은 이 한국이라는 주인공이 2006년도에 감모 손실이라는 놈과 평가 손실이라는 놈을 각각 계산해서 그 두 개를 합쳐봐라. 요게 요구사항이에요. 되셨죠? 네. 풀어봅시다. 요 확장은요, 풀기 위해선 이런 순서가 좀 필요해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푸셔야 돼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푸세요. 이 순서가 나중에 다 이해가 되면 1, 2, 3번을 통합해도 돼요. 그게 빨리 푸는 법이에요. 근데 통합하는 걸로 연습하지 마시고 1, 2, 3번으로 연습한 뒤에 문제 주제에 맞게끔 통합시켜 주세요. 알겠죠? 먼저 1번은 조금 전에 푸셨던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상품 쓰고 초, 그 다음에 여기에 현금 등 써주시고 불러주세요. 여기 얼마 쓸까요? 3만 원? 여기는요? 6만 원. 그럼 우변에도 좌변에도 9만 원 있어야 돼요. 팔린 걸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요? 네, 줄여서 쓸게요. 매출원가. 그리고 남아있는 걸 기말 상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약속할 게 있어요. 요 1번 단계에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120개를 써야 될지 150개를 써야 될지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120개를 써버리면 여기에 30개가 얹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상품이랑 매출원가만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감모가 없어요. 이 1번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120개 써야 된다. 감모전을 써야 된다. 알겠죠?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1번 단계에서 이 자리는 장부상 수량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장부상 수량을 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1번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기 150개 있고 150개 곱하기 300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45,000원이 다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5,000원이 이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45,000원을 잠깐만 밑에다가 써보면 150개 곱하기 300원 이렇게 써진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 여기에 매출원가는 거기 나머지 계산하면 되죠 뭐. 매출원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가 100개였지 않나요? 여기가 200개죠. 그럼 갖고 있는 거 총 300개죠. 그 중에 몇 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럼 팔린 건 몇 개예요? 그럼 150개 곱하기 300원 하면 여기도 얼마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1번 단계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원가 배분으로 끝나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확장합시다. 자, 여기 150개는 장부상 수량인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20개밖에 없죠. 그럼 몇 개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단계는 감모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감모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개가 사라졌으니까 상품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사라졌어요? 30개 곱하기 300원짜리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마지?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동의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매출원가만 있어요. 감모 손실이라는 비용도 재고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 150개가 있고 반대쪽에서 30개를 없앴으니까 이제는 이 상품은 150개가 돼요. 120개가 돼요. 그죠? 이 남아있는 상품 120개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저가법 적용하는 거예요. 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순서 지켜가면서 합시다. 됐죠? 네, 그러면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자,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자, 120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120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120개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자리에 예상 판매 가격이라는 걸 적어야 돼요. 예상 판매 가격이라는 걸 적고 거기에서 예상 판매 부대 비용을 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빼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주세요. 응?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면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어요. 그냥 가치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가치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공식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값 자체가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0원? 네. 동의하죠?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얼마야? 이게 24,000원인가요? 됐죠? 그 다음에 평가하기 전에 장부에는 120개 곱하기 120개 곱하기 300원으로 있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120개에 대해서 300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 얼마예요? 36,000원이죠. 알겠죠? 그러면 평가하기 전 장부상 금액과 요 120개의 가치를 비교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 비교해 가지고 두 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놈 이렇게 하는 게 저가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낮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러면 간택되는 놈이 누구예요? 예, 24,000원. 그래서 우리는 36,000원이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간택된 놈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12,000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감소. 알겠죠? 여기 근데 상품 쓰라고 그랬어요. 이놈은 수량은 남아 있어요. 수량은 남아 있고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상품을 바로 지우지 말고 평가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평가충당금이라고 쓰고 요 평가충당금은 기말 상품을 평가하는 계정이에요. 알겠죠? 여기다가도 말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오겠지만 요 말에 붙어있는 평가충당금이기 때문에 요 초에 붙어있는 평가충당금 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놈이 있으면 적절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관없고 하여튼 이렇게 꼬리표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2,000원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순서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이거 여기서 손익계산서는 얘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고 얘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친 거 다 물어본 게 요구사항이에요. 요거 두 개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합을 물어본 거고 사실상 이 45,000원은 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1,000원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공부한 거 뭐라고요? 확장. 알겠죠? 확장은 순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면 돼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6번 6번 주제도 원가 배분의 확장이에요. 네, 원가 배분의 확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출된 문제들 중에 원가 배분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택한 주제가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6번 가봅시다. 자, 관세는 상품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평균법 적용하고 있다. 상품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다. 기초재고가 20개고요. 하나당 500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10,000원이 넘어왔다. 올해 사온 건 80개고 개당 600원 주고 사왔다. 그래서 48,000원의 원가가 더 들어갔다. 이번 연도에 판매된 건 90개다. 맞아요? 질문. 20개 있었죠? 몇 개 더 사왔어요? 그럼 100개를 팔 수 있는 상태였죠? 근데 몇 개를 팔아치웠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투비가 1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니까 몇 개밖에 없더라. 그렇죠. 응? 그럼 몇 개가 감모다? 2개가 사라진 거다. 됐죠? 그러면 8개에 대해서 평가도 진행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개당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된다? 480원 정도 된다. 자, 가치를 뭐에서 뭐 빼야 되는데 빼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냥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자, 그랬을 때 요구사항은 관세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비용으로 꽂히는 놈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풀어봤던 거 가지고 요구사항을 적용해보면 이 빨간색을 다 더해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알겠죠?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말이에요. 여기 있는 2번이랑 여기 있는 2번에서 약간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른지 비교해 주세요. 알겠죠? 응?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도 돼요. 초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귀찮으면. 나는 근데 강사니까 다 쓸게요. 초 얼마 쓸까요? 10,000원? 다음 여기 현금 이번에 더 사온 거 현금 등 얼마 쓸까요? 오케이. 자, 요거 2개 더 하면 얼마죠? 58,000원이죠. 나누기 수량 해볼까요? 100개죠? 맞아요? 네, 그럼 얼마 나와요? 580원이 나와요. 네, 평균법이라는 근거 때문이에요. 그럼 이 580원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팔린 걸 무슨 원가라고 부르고 매출원가, 남아있는 걸 상품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약속한 거에 따르면 여기 1번 단계에서 상품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수량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없어지는 건 밑에서 별도로 고려할 거니까. 동의? 그럼 장부상에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10개 곱하기 얼마? 580원 하면 되죠. 10개 곱하기 580원. 그래서 이 자리에 5,800원이 일단 들어가요. 동의? 예, 그럼 여기는 80개 곱하기 580원이겠죠. 아니지, 90개지, 그지? 예, 그래서 90개 곱하기 580원 하면 여기에 52,2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하나 찾아냈어요. 예, 비용이다.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모 반영하라고 그랬죠? 여기 몇 개? 10개. 진짜로 확인된 건 몇 개? 8개. 따라서 몇 개가 사라질 거예요? 2개가 사라졌고, 하나당 580원 주고 사온 게 사라진 거예요. 그죠? 동의? 그럼 얼마예요? 1,160원 상품 말 지워줘야 돼요. 그지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자산 감모 손실? 그렇게 쓰면 아까 했던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뭘 비교할 거냐면 괄호 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말 없나? 없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네, 나 그 얘기 있는 줄 알았어요.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출원가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게 아까 2번이랑 차이점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미안해.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교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나는 붙었으니까 괜찮아요. 실수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또 비용 하나 찾아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해봐야 돼요. 가치가 얼마인지 뽑아봅시다. 가치가 얼마인지. 자, 남아있는 거 몇 개죠? 8개고요. 가치는 뭐 빼기 뭐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주어져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장부상 금액은 장부에는 이거 평가하기 전에 장부는 8개에 대해서 580원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는 580원짜리가 480원이 될 수 있도록 8개에 대해서 개당 100원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줄이시면 되겠어요? 800원. 그래서 평가충당금 단축어, 평가충당금 말 꼬리표 달고 800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얘도 비용이에요. 이해되셨시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답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이 1, 2, 3번을 다 더해보면 이거 다 더해도 왼쪽과 오른쪽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냥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 지울게요. 뭐 지웠어요? 상품 말 지웠죠. 똑같은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울게요. 누가 더 컸어요? 이쪽이 더 크죠? 여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지우면. 그럼 여기에 아까 지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있었지요? 5,800원? 거기서 얼마 지우면 돼요? 그죠? 그럼 그 지우면 얼마 나와요? 지우면 아마도 8개 곱하기 580원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8개 곱하기 580원 하면 이게 4,640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4,640원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럼 이 4,640원은 장부상이에요? 1, 2번을 합산한 거예요. 합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640원이지만 여기 말이라고 꼬리표 달려 있는 거 또 있죠. 요거까지 빼보면
요거까지 뺀 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상품말 그리고 콤마 치고 순 이렇게 불러요. 평가 충당금까지 뺀 거다 이런 뜻에서 순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요거 순 하기 전에 4,600 얼마였지? 거기서 800원 더 빼면 요거 더 빼면 3,840원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3,840원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8개 곱하기 480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즘에 머리가 안 좋아갖고 3,840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 번호는 이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지우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물어본 요구사항이 빨간색의 합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빨간색의 합은 이거에서 이거를 더하고 뭘 빼면 얘를 빼면 빨간색의 요소를 모르더라도 그 금액이 빨간색의 합일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더해준 뒤에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는 다 비용이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건 바이 건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비용의 합계액을 물어봤어요. 비용의 합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짓을 여러 번 하다 보면 합산하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실전 문제에서는 풀이의 로직을 정확하게 세울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기출문제도 저랑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그때는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 말 아시겠죠? 근데 기초가 안 되면 빨리 푸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관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고, 그 다음 오른쪽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12번 가보세요. 자, 12번도 원가 배분의 확장이에요. 읽어볼까요? 기초재고자산 48만 5천 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평가 충당금 보이시죠? 근데 꼬리표가 뭐예요? 초. 여러분들 참고로 기초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작년도 기말이 넘어온 거예요. 그럼 작년도 기말에서 기말 평가 충당금 꼬리표가 작년도 말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에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행히도 있어요? 없대요? 없대요. 그 다음 매입액이 400이래요. 그 다음 민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자, 거기 밑줄 하나 그어두시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무슨 원가에 포함한다? 네, 우리 조금 전에 풀어봤던 원가 배분의 확장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번 단계에서 여기에 감모손실이라는 말 쓰지 말고 무슨 손실이라고 쓰면 된다. 매출원가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평가손실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원가라고 쓴다. 매출원가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요거 VS 하려다가 아까 실수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조금 봐봐. 그럼 결국 여기에 무슨 원가가 있지? 여기에 감모손실이 있지만 무슨 원가가 되지? 그 다음 여기에 평가손실이 생기겠지만 무슨 원가라고 써야 되지? 그러면 지금 물어본 요구사항이 무슨 원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의 합계를 구하라는 조금 전의 문제랑 같은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우변의 기초 플러스 현금. 그죠? 마이너스 뭐 빼면 돼요? 그렇죠? 두 개 중에 낮은 거인 평가 금액 빼면 돼요. 알겠죠? 그거 뺀 나머지가 다 비용이겠지. 이러는 거라고. 조금 요령이 생기죠?
근데 이 요령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떤 단계에서 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공부할 때는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연습하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 푸는 거는 요구사항에 맞는 풀이인 거지 정석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는 풀이가 곧 원칙인 것처럼 이해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재고 쪽은. 절대로 그리지 말고 원칙은 1, 2, 3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요구사항에 걸맞게끔 수정되면 합산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는 논리로 푼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풀어볼게요. 원칙대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상품 초. 네. 여기가 48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현금 등으로 매입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400이에요. 그리고 팔린 것들을 매출원가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건 상품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 상품에 종류가 3개나 있죠. A도 있고 뭐도 있고 C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각각 계산하면 돼요. 자, 거기 남아있는 거 보세요. 자, 상품 A, B, C가 있는데 수량이 2개나 보이지 않습니까? 장부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우리 아까 여기 1번 단계에서는 무조건 무슨 상 수량 쓰라고 그랬어요. 2번에서 간모를 따로 발라낼 거니까. 그래서 A는 장부상 몇 개 있대요? 1000개. 하나당 얼마 주고 사왔대요? 100원. 잘한다. 그러면 여기가 10만 원이야, A는. 자, 그 다음 B는 장부상 몇 개 남아있어요? 400개. 하나당 원가를 찾아야 돼요. 얼마죠? 200원. 그럼 여기 8만 원이죠. 그 다음 C는 몇 개 남아있어요? 500개. 얘는 250원. 얘는 얼마지? 12만 5천 원. 따라서 이거 다 더하니까 빡센데 20만 5천 원에 30만 5천 원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30만 5천 원. 알겠죠? 그리고 요 놈도 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로 할당하시면 돼요. 알겠죠? 남아있는 거 아니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448만 5천 원에서 30만 5천 원 빼면 돼요. 4485 마이너스 30만 5천 원. 그 매출 원가가 418만 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았다. 찾았지롱. 2번 간모하는 거예요. 간모. 자, 상품 말을 줄여야 돼요. 자, 이 상품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A 실제 수량 몇 개 있어요? 900개니까 100개가 사라졌죠? 하나당 100원 주고 사온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10,000원. 그죠? 그 다음 B는 몇 개 사라졌어요? 50개. 하나당 2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이것도 10,000원. 그죠? 그 다음 C는 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곱하기 250원. 빵이지 뭐. 그치? 그럼 사라진 거의 합은 토탈 얼마다? 2만 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슈? 그럼 2만 원 지우고 2만 원 지우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무슨 원가에 반영한다. 그 밑줄 친 지침 때문에 매출원가라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봐봐. 요 2만 원 중에 70%는 매출원가라고 하고 30%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면 70%에 해당하는 14,000원만 무선원가라고 쓰고 나머지 6,000원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원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정상 감모다 이렇게 표현하면 매출원가라고 써라 그런 지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오니까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원가라고 쓰시면 돼요. 네, 또 하나 찾았지롱. 이런 걸 해보다 보면 노가다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평가를 해야 되죠. 이제 평가. 자, 평가는 역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평가? 제가 지금 바로 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분필을 놓고 했죠. 고민해봐요. 앞에서 풀었던 원가 배분이나 확장 문제는 상품의 종류가 여러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ABC 세 개죠. 그 세 개이기 때문에 뭔가 설명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A 따로 평가하고 B 따로 평가하고 C 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또는 30만 5천 원에서 2만 원 빼면 28만 5천 원인가요? 그럼 28만 5천 원은 A 따로 B 따로 C 따로예요. ABC의 합이에요. 그럼 ABC 전체의 가치를 또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묶어서 평가할 거냐 아이템별로 평가할 거냐 그런 이슈가 있어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참고로 말 문제를 위해서 대비합시다. 여러분들 상품이라는 건 개당 판매 가치가 다 똑같아요. ABC는 서로 가격이 다를까요? 그렇죠.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에서 우유에 대한 판매 가격이랑 치즈에 대한 가격이랑 다 다르겠죠. 그러면 가치 평가라는 건 묶어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품목별로 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무슨 별로 한다? 알겠죠? 품목별로 한다. 합쳐서 하면 안 된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품목별로 할 수 있는데 합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걸로 지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소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이소는 품목이 작아요. 품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이소와 같은 유통업들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룹으로 묶어서 할 수 있어요. 뭐한 성격? 유사한 성격들은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룹으로 묶어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이 문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품목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A에 대해서 평가해 봅시다. 자, A의 가치는 900개에 대해서 산정하셔야 되고 곱하기 뭐 빼기 뭐 해야 돼요. 가치가 주어져 있어요. 가치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 110원. 그 다음에 장부는 900개 곱하기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두 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니까 요 놈이 선택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었던 금액이 선택된 거니까 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할 금액은 제로다. 동의요? 그 다음에 B. 자, B의 가치는 B는 아까 우리 350개였고 B의 가치는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 180. 그죠? 그 다음에 장부에는 B가 얼마가 돼 있냐면 350개에 대해서 개당 2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죠? 따라서 두 개 중에 낮은 거니까 이놈이 선택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금액 그대로 둬야 돼요. 개당 20원 줄여야 돼요. 20원 줄여야 되죠? 따라서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평가하는 거니까 개당 20원 줄이면 얼마 나와요, 이게? 7,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자, C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을 거고 C의 가치는 500개에 대해서 거기 가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개당 220원. 그 다음에 C의 장부는 500개에 대해서 개당 250원. 두 개 중에 낮은 거니까 따라서 요 놈이 선택되는 거죠. 따라서 C는 500개에 대해서 개당 30원을 줄여야 돼요. 그죠? 따라서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15,000원 줄여야 돼요. 따라오셨어요? 따라서 줄여야 될 거 다 더해보니까 토탈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22,000원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평가 충당금이라고 적고 말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22,000원 적어주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무슨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원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또 구했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저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다 더하시면 답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빨리 푸는 방법은 이거 더하고 이거에다가 뭐 더하고 요거 더해서 요거 더해서 요거 세 가지를 다 가감한 값은 결국 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의 합이거든요. 알겠죠? 이것들을 빼면 빨간색의 합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봐봐. 흰색을 제외하고는 다 빨간색이잖아. 분계해서. 그러니까 빨간색 빼고 나머지 다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럼 흰색이 뭐 있어요? 초, 현금, 말, 평가충당금. 이게 흰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랑 현금을 더해둔 상태에서 말, 평가충당금. 그거를 다 합산하면 그냥 두 개 중에 낮은 거에 평가금액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거 찾아가지고 빨리 빼버리면 답 나와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13번. 13번도 원가 배분의 확장이에요. 13번. 풀어봅시다. 자, 세무 X1년도, 2002년도 자료. 1년도 기말 재고 400만 원. 하나당 1,000원. 2년도 매입한 거 1,150만 원. 하나당 1,250. 다르네. 2년도 매출액이 1,500. 2002년도 말 장부상 상품에 남아있는 수량은 4,000개였지만 조사해 본 결과 3,500개로 확인되었다. 뭔지 알죠 이제? 그 다음에 2002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상품, 즉 3,500개의 예상 판매 가격은 개당 1,500원이지만 팔 때마다 300원의 판매 비용이 예상이 된다. 가치를 줬죠. 줬는데 우리가 뽑아내야 되죠. 얼마에서 얼마 빼면 돼요? 1,500원에서 300원 빼면 가치가 1,200원이다. 이렇게 찾아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풀어봤던 거랑 다른 점이에요. 또 다른 점은 선입선출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은 이런 뜻이에요. 당기손익이라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풀어본 거예요. 자, 하면 되지 뭐. 순서 지키고 얼마죠? 400인가? 여기는 1150인가요? 그러면 1550이 우변이네요. 그다음 여기에 매출원가 적고 여기 상품 말 적어주는 거죠. 그쵸? 무슨 산출법? 요거는 아마 1,000원짜리였어요. 요거는 1,250원이었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수량 해가지고 하면 이건 평균법이죠. 근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매출원가로 갑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먼저 무슨 원가로 가고 매출원가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사온 것도 매출원가로 가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기말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요 기말은 남아있는 장부상 수량이 몇 개라고 돼 있어요? 4,000개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4,000개는 1,000원짜리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1,250원짜리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1,250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1,250원을 곱하시는 거예요. 선입선출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4,000개 곱하기 1,250량 이렇게 하시면 여기 5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500만 원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얼마냐? 650만 원인가? 아니지. 1,550이니까 1,05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기. 하나 찾았어요. 비용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말 몇 개 사라졌대요? 500개요. 확인해 본 건 결과 3,500개. 500개 사라졌고 당연히 여러분들 1,250원 주고 사온 게 사라진 거예요. 요거 중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죠? 저거 하면 얼마 나오나요? 500개 곱하기 1,250원 하시면 6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런 말 있어요? 문제에서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 감모 손실이라고 적으면 돼요. 62만 5천 원 이렇게. 그래서 요놈도 하나 또 찾았네요. 자, 세 번째는 평가하는 거예요. 자, 평가는 가치를 찾아봅시다. 자, 당연히 평가는 사라진 거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사라진 건 비용으로 갔어요. 갔으니까 남아있는 수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남아있는 건 몇 개고? 3,500개고, 그죠? 3,500개에 대해서 자, 요 가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 요소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고? 1,500원이라고 그랬고 예상 판매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3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가치라고 그래요. 알겠죠? 동의해요? 그러면 개당 1,200원이다 이런 얘기고. 자, 장부에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장부에는 3,500개에 대해서 개당 1,25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두 개 비교해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낮은 값으로 평가하는 게 저가법이니까 당연히 1,200원짜리가 더 작죠. 그죠? 그럼 개당 얼마가 필요해요? 움직임이 50원의 감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500개 곱하기 50원 는 하시면 17만 5천 원 나옵니다. 따라서 17만 5천 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른쪽에 평가 충당금 말이라는 꼬리표 달아두고 17만 5천 원 대변에 적어서 상품을 줄여주고요. 알겠죠? 그리고 차변에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찾았네. 자, 요거 여러분들 다 더한 걸 비용의 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비용의 합을 물어봤어요. 당기 순이익 물어봤어요. 그렇죠. 당연히 물건을 팔면 매출이 생기겠죠. 그 매출은 비용이다, 수익이다.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거기 있네. 표 안에 있어요. 1,500. 알겠죠? 거기서 이 빨간색 비용 다 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답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많이 어렵습니까? 네, 여기가 무조건 나오는 주제예요. 알겠죠?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자, 공부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주제에서. 우리 조금 전에 저 문제 구할 때 매출이 1,500이라고 있었잖아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총 매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매출 애누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판매 수수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화점에서 옷을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옷을 100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자, 그 중에 2만 원은 고객이 변심해서 반품했대요. 알겠죠? 반품한 걸 매출 환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 다음에 5천 원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준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4천 원은 고객이 외상대를 빨리 갚았기 때문에 깎아줬대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2만 원은 3만 원이라고 할까? 3만 원은 이 옷을 팔아준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줬대요. 알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를 알아야 돼요. 보험계리사는. 알겠죠? 응? 그래서 답은 여기까지만 매출이에요. 여기까지만 매출이라고 하고 요 세 놈을 매출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줄여라? 매출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매출이 줄어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요놈 있잖아요. 요놈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매출 차감이 아니라 비용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용이 증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둘 다 공통점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 우리 재무제표를 만들고자 하는 원칙에서는 안 좋은 걸 처리할 때 매출을 차감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처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혹은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이런 요구사항에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무슨 원가 빼는 거예요? 매출 원가 빼죠. 그럼 매출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매출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3만 원까지 매출에서 차감하면 기준의 위배죠. 그럼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 차감 요소는 3개. 무슨 애누리?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다. 알겠죠? 그리고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은 별도의 비용의 증가로 처리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하실 건 우리 조금 전에 분개했을 때 여기에다가 상품이라고 하고 초라고 적고 여기다가 현금 등이라고 적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공부할 건 요거예요. 자, 이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매입액이라고 해요. 뭐라 부르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총매입.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매입 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매입 운임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송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매입했다가 돌려준 게 있어요. 매입 환출. 그 다음에 클레임을 제기해가지고 깎은 거 있어요. 매입 애누리. 제 말 따라오셨죠? 그리고 빨리 갚았기 때문에 깎아준 게 있대.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 그 다음에 판매 운임. 여러분들 이거 두 개의 무슨 차이점이죠? 요거는 매입할 때 발생한 운송료고요. 그 매입한 물건을 우리가 팔 때 발생한 운송료가 요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단기 순매입액에다가 뭘 적어 넣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들은 요거 자체에 대한 조정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계리사 시험은 이름이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 원이고 매입 운임이 10만 원이 들어가고 매입 환출이 5만 원이 있고 애누리도 5만 원 있고 매입 할인도 5만 원 있다. 그리고 판매 운임은 20만 원이다. 자, 이랬을 때 여기 현금 등에 집어넣어야 될 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알겠죠? 판매 운임은 비용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운임은 더해줍니다. 알겠죠? 알겠죠? 매입 운임은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입했지만 돌려보낸 건 더해줘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빼야 돼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빼주고 요소별로 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 조정 항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요. 242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그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내 눈에 그냥 바로 보여서 그래요. 거기 3번 문제 한번 가볼래요? 표 보세요. 0말 보이십니까? 찾았죠? 거기에 평가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예요? 1말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작아지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작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이 자리에 비용이라는 건 줄이는 거잖아요. 이익을. 그럼 비용을 마이너스를 더 키워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줄여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와 이거의 분계의 방향이 바뀌어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가보세요. 계리사 21년도 기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봐봅시다. 자, 다음은 한국의 상품에 대한 매입 매출 수정 전 내역이랍니다. 기초 상품이 10만 원이고 기말 상품이 12만 원일 때 올바른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초는 10만 원이고 기말은 12만 원이래요. 알겠죠? 자, 상품 매입이 36만 8천 원어치를 사왔어요. 근데 무슨 운임이라는 게 보여요. 알겠죠. 매입 운임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죠. 매입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근데 괄호 쳐놓고 무슨 비와 관리비로 계산했다. 이건 수정하기 전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한 거를 여러분들은 다 잘 배웠을 거니까 여러분들 관점으로 다시 풀어봐라 그런 얘기 알겠죠? 매입 운임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입에다가 가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100만 원인데요. 판매 운임이 6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매출 대금 중에 할인해 준 금액이 5만 원이 있는데 이 5만 원도 비용을 증가시켰대요. 여러분들 봐봐. 하자 때문에 매출을 깎아준 거죠. 그럼 이거는 비용을 증가시키라고 그랬어요? 매출을 차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말 아시겠죠? 그렇게 딱 해놓고 이 교수님이 물어본 게 무슨 총이익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직을 모르면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푼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매출 찾아봅시다. 자, 지금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매출이 100만 원이거든요. 요 100만 원은요. 수정하기 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웠던 잣대에 따라서 수정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판매 운임은 여기 봐봐. 판매 운임 같은 거, 판매 운임 같은 거, 요런 판매 운임 같은 거, 판매 운임 같은 것들은 매출 차감 항목이에요. 별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괜찮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매출 대금 할인해 준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요. 매출 애누리, 하자에 따라서 애누리를 해준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만 원인데 수정하기 전에는 얘를 뭐라고 처리한 거예요? 비용의 증가로 처리한 거죠. 근데 이거 맞아요. 매출 차감해야 돼요. 매출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매출이 나와요. 매출은 95만 원이다. 여기가 수정 후예요. 제 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요거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원가 구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구해서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거 구하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원가 배분이죠. 이거 지금 감모도 없고 평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번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우변 쪽에 상품 뭐를 쓰고 초를 쓰고 여기에 매입한 거 현금 등을 써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 상품이 얼마 있다라고 돼 있어요? 10만 원. 그 다음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단기 순 매입액이어야겠죠. 그럼 매입액도 수정 전이 얼마예요? 30만 원? 36만 원. 그 다음에 36만 5천 원? 8천 원. 그 다음에 거기 매입 옆에 보면 매입 운임 15,000원 돈 썼죠. 근데 이 매입 운임 돈 쓴 걸 회사는 비용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매입액에 가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 운임 수정해 줘야 됩니다. (15,000원) 그죠? 네, 그래서 36만 8천원에서 15,000원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 후 올바른 매입이 나와요. 얼마죠? 그죠? 요걸 계산하신 뒤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나 물어볼 거 있어.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돈 썼어 안 썼어 이거? 돈은 나갔다 안 나갔다? 돈은 나간 거야. 돈은 나간 거야. 잘 들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하나도 안 팔렸대. 하나도 안 팔렸으면 매출원가 있어요? 매출원가 제로예요? 전부 다 무슨 상품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매입 운임은 팔 때 비용 처리하는 거지 돈 썼을 때 비용으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려고 매입 원가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매입 원가에 더한다는 얘기는 재고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고는 팔릴 때 무슨 원가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48만 3천 원 나오고, 상품 기말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얼마라고? 그죠? 그럼 따라서 무슨 원가 찾아낼 수 있다. 매출 원가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회계 원리라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보시죠.